네, 2021년 4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백신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의 2배 가까운 9,9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도입하겠다,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북한 퍼주려고? 저희 질문입니다. 의사인 안철수, 이 문제 따져라. 저희 주문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활동을 좀 활발해 하는 게 보이고, 안철수 대표도 좀 보이는데, 지금 윤석열 대권 후보는 용각산 말이 없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만도 못합니다. 대권 주자면 자기 현재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혀라. 저희 주문입니다. 24일 범정부 백신 도입 타스크포스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애초 계약했다고 밝힌 게 1,300만 명분이었으니 도합 화이자에서만 3,300만 명분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이번에 2천만 명 거 제외하면은 이미 7,900만 명분을 계약했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9,900만 명분을 계약한 게 되는데, 이게 저는 영 이해가 안 됩니다. 전 국민의 70% 정도를 맞추면 되거든요. 18세 이하는 안 맞춰도 되니까. 그러면 70%면은 인구가 5,200만이니까 3,640만 명분이 있으면 돼요. 근데 왜 9,900만 명분을 계약하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18세 미만은 백신 접종 대상이 현재는 아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은 유럽 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덕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 양동격 대응추진단 지원관리반장 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18세에도 다 마치겠다는 거. 전 국민 다 맞춰도 5,200만 명인데 이미 7,900만 명이 있는데 왜 2천만 명을 더 도입하죠? 예? 그리고 깐난애기는 못 맞출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설명하면 화이자는 16세부터 맞춰도 된다. 좋아요. 12세부터 맞추는 것도 임상시험 했는데 문제가 없다. 발표 나왔는데 12세 이상 맞춰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0세부터 다 맞춰도 현재 계약한 것만 따지면 남아도입니다. 근데 왜 더 2천만 명을 더 하죠? 아하, 한 번 더 의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3차 접종을 한다니까 3차 접종 하려는구나. 한 번 더 맞춰, 3번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현재 7,900만 명분에서 우리 인구가 5,200만이니까 빼면은 2,700만 명분이 났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그냥 2번 접종하는 걸로 계산하게 되면 5,400만 회분이 되죠. 그럼 5,200만 우리 국민한테 한 번 더 맞춰도 남는 물량이 돼요. 근데 왜 2천만 명분을 더 도입하지? 퍼뜩 뜨는 의미는 북한 인구가 2,500만이니까 북한 인구의 70%면은 1,750만 명이거든요. 그럼 새로 도입하는 2천만 명분은 북한 주려는 거야? 라는 의심이 저는 듭니다. 이런 의심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마련한, 어렵게 말하는 백신을 북한에 공급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 동족이라면 할 수 있어요. 좋은 동족이라면. 근데 핵을 만들어서 또 미사일 쏘면서 우리 협박하는 게 누군데? 좀 더 달리 생각해서 내년에 백신이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백신이 효용이 1년도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물량이, 공장이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할 겁니다. 지금 우리 처지에서 중요한 백신 문제는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7,900만 명분, 9,900만 명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5,200만 명의 70%인 3,640만 명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당장 3,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한테 맞출 걸 확보하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은 다 접종했다 그랬어요. 집단 방역 됐고. 미국도 5월이면 끝납니다. 그럼 이런 나라에서는 바로 경제활동 자유롭게 영업 다 하고, 그럼 내수가 크죠. 해외 수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요. 계속 집합금지, 영업금지 나갈 겁니다. 일본은 이번에 스가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난 다음에 오는 9월이면 백신 다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각국의 경제 다 살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요, 1997년 외환위기가 연말에 일어나서 98년에 아주 우리가 IMF 경제위기에 빠졌거든요.
지금은 2021년은 코로나 경제 위기입니다. 내수가 못 들어가고 빨리 백신 접종을 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한번 가서 보세요. 영업 제한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건 전 국민 70%는 차치하고 50%라도 맞을 수 있는 2,500만 명분, 그 정도면 집단 방역은 되니까 그걸 빨리 갖고 오는 게 중요한데 많은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왜 정권은 이렇게 가죠? 백신 조기 도입 실패를 많은 양으로 만회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가성비도 따져야 됩니다. 지난 3월 9일 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하는데 3조 원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이런 제약사들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연구개발에 투자했으면은 1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기에 도입하고 이스라엘처럼. 근데 지금 1조 원을 더 주고도 늦게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계약 물량은 충분한데 2천만 명분을 더 구입해? 이거 뭐 하려고 하지? 만약 북한이 준다? 지금 도쿄올림픽을 이용해서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안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쿄올림픽에. 그러면 이 백신 갖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저희 의심입니다. 근데 문 정권이 이렇게 우리 국민 돈 쓰는 거 웃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한테 동의 받았습니까? 국민 동의 받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예요. 최근에 TBS 진행자 김어준 씨 고액 출연료하고 구두 계약 논란이 일어났는데 바로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그건 출연료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다. 방통심의위가 편파적이니 공작과 음모론, 거짓말에 기초한 노골적인 프로파 방송을 계속하는 것. 김어준 씨가 그렇게 지적했어요. 위원들이 마시간 골수 친문들이라서 걸러내지를 못한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죠. 차기 대권을 노리겠다고 하는 야권 정치인들이 얘기해야 되죠. 여권은 얘기하기 힘드니까. 홍준표 의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할 말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김어준 씨를 처음 만난 거는 20년 전 그가 한겨레 개건 기자를 할 때 와이드 인터뷰 하면서였다. 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김어준은 비범한 사람이고 발상이 보통 사람과 다른 역발상하는 천재적 재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을 발 아래 내려다보고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강변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B급 언론인 김어준 씨는 최고의 결정기를 맡고 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누구랑 선선을 만들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줘야 정치인이지. 대권의 뜻이 없는 진중권 교수도 하는 거를 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야권은 소수 정당이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그럴수록 확실하게 의견을 내줘갖고 국민들도 뭘 똑바로 보게 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도록 해줘. 왜 말이 없냐 이거예요. 다행인 거는 안철수 대표가 참으로 오랜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은 성실히 대답해야 된다. K방역 자화자찬하는 동안 외국에서 우리는 백신 군뱅이가 됐다는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다. 모더나 CEO와 통화하는 보여주기 쇼를 하는 순간을 모면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장담한 모더나 백신은 상반기 도입이 불발됐다. 백신 접종률은 3세계 개도국만 못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영국과 이스라엘을 마냥 부러워하는 신세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안 대표는 또 의사고 하니까 왜 이제 빨리 도입하라는 게 중요한 건데 2천만 명분을 왜 추가 도입하느냐 이거 따져줘야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은 국회가 여소야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북한까지 지원하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야권의 대권 후보들이 딱딱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제일 못마땅한 게 야권의 1위 후보인 윤석열 씨인데 지금 검찰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까지 수사를 하는데 왜 윤석열은 말이 없죠? 백신 문제는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안에 대해 입 다물고 있다가 대통령 거저 먹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말 우습게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권 후보라면 현안에 대해 딱딱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 국민들이 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따지지 못하는 정치인은요, 대권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소수인 야당 후보가 다수인 여당 극복하는 방안은 여당에 대해 따박따박 바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하나 인퀴저티브 살펴보면서 그래야 이제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데, 그거 못하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그거는 허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라. 껍데기는 가라라고 어떤 시인이 얘기했는데, 껍데기 정치에는 가라. 그리고 진짜 뜻이 있으면 제대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국민 결집을 할 수 있게 해라.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방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